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옵니다. 1년 10개월의 외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깥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바깥 생활을 끝내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는 사람, 바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저의 거취로 인한 정치권의 논란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사퇴로 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울시장을 떠날 때 남겼던 2011년도 저 장면이었는데, 자, 내일 자유한국당을 입당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일단 자연인 신분입니다만, 자, 한국당에 돌아와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그 얘기하자면 저 영상 보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뭐요? 저보고 만약에 오세훈 전 시장을 인터뷰하라고 그러면 네. 저는 첫 질문 저걸 하고 싶어요. 뭐요?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십니까? 아하. 아니면 같은 사람을 또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 부분들. 왜냐면 얼마 전에 언론에서 자기는 본인은 그때로 가도 똑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물론 나요.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정말 네. 속마음을. 왜냐면 예. 저것 때문에 야인이 됐었고 그랬죠. 당내에서도 엄청 야, 비판받았죠. 그거 왜 가지고 서울시장 날라가 당의 세력이 기울게 됐죠. 네, 박원순이라는 지금 저 굉장히 큰 정치적인 당시 야당, 네. 지금의 여당의 정치적인 거물을 만들어주고 다 저것 때문에 시작된 거니까 네. 아마 저는 이제 정말 오세훈 전 시장이 저걸 후회하는지 아닌지 저는 궁금하고, 그리고 일단 이제 본 얘기로 들어가면 보시면 그러다가 지금 굉장히 야인생활 많이 했습니다. 한 7년 가까이 야인생활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무상급식 때문에 서울시장 사퇴하고 그다음에 휴직일을 가지다가 지난 총선 때 종로구에 출마했는데 이제 정세균 전 의장한테 낙선을 한 게 되죠. 그리고 2017년 2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이제 새누리당 탈당했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단시에 바른정당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당적 상태로 있다가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에 내일 입당한다는 건데 네. 입당해서 맞는 지위를 보세요. 미래비전 특위위원장. 네. 저 사실 좀 의미가 있죠. 미래비전. 왜냐하면 지금 김병준 비대위, 물론 뭐 정치인들 당직이 저런 특별 당직도 아니고 뭐 위원회 위원장 맡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김병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오면서 제일 처음에 한 얘기 뭐죠? 인적 청산이 아니라 네. 미래에 대한 비전과 가치예요. 네. 보수 세력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정립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노믹스 얘기도 내놓는데, 어쨌든 특위위의 이름 제목이 미래 비전 특위다. 네.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이 추구하는 보수의 미래와 보수의 가치가 좀 맥이 다 있는 측면이 있죠. 아. 그렇다고 보면 나름대로 지금 현 자유한국당 비대위 지도부는 다시 입당하는 오세훈 전 시장을 상당히 예우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현재 시점에서는. 당권 도전을 염두하고 그러면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수 있습니까? 100% 그렇게 확신합니다. 당권 도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다음 달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이제 내년 2월에 전당대회가 되면은 당대표를 선출을 하는데 다분히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왔고요. 현재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는 사람은 사선의 정우택 의원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지금 얘기했지만 낙선한 정치인에게 정말 아픈 거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욕을 하는 것보다 잊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잊혀지는 것인데 당대표로 선출이 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어쨌든 돌아와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정치인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승부 포인트를 넘지 않고 정치인으로 당권은 물론이고 나아가 대권까지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염두에 두고 저는 출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또 오세훈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한국당 내에서도 어떻게 오세훈 정도면은, 전 시장 정도면은 대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뭐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네. 일단은 새로운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릇을 비워야 채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어떤 반성과 쇄신,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 인적 청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얻고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일종의 선순환 구조인데,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기득권을 누렸던 대표적인 이른바 진박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렸던 국회의원 중에 누구 한 명 기득권을 버린 사람이 없고 네.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어떤 쇄신하는 이런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이 입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한 사람이 입당하는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네. 자체가 거듭나면서 흐름 자체가 바뀌어가는 이런 아하. 거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내에서도 아마 다양한 시각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선순환이 되면서 흘러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혼자 당에 들어간 모양새가 돼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를 결심한다면요. 다 예상하시겠죠? 이분과 맞붙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민주당 사람 아니야. 서울시장 직접 출마하실 계획은 아예 없으신가요? 자, 지금 당내 경선, 개파 갈등에 이것까지 합쳐지면 정말 복잡하고 치열하겠어요, 이제. 이미 개파 같은 1차는 아마 12월에서 원내대표 경선에서 한번 부딪힐 거고요. 네. 의원들끼리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마 11월 한 중순쯤으로 예정되는 아마 조강특위,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비대위에서 의결이 있어야 될 건데, 이제 인적쇄신안이 어떻게 되느냐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달에 당내 당대표 경선이 있는 건데, 저 굉장히 중요한 경선이죠. 왜냐하면 다음 총선 공천권을 가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이후에 홍준표 대표가 당시 대표가 당선됐던 것보다 했던 그 전당대회가 훨씬 중요한 전당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총선에 공천권을 가지니까 글쎄 몇면은 여러분들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당장 예상할 수 있는 후보군은 저 후보군인데 새로운 인물은 없죠.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총선도 아니고 당당대회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리라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정치 신인이 어떻게 전당대회를 나갑니까? 당 내에 네.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지금 다른 당 이해찬 대표, 손학규 대표, 정동훈 대표도 사실은 굉장히 예전부터 그렇죠. 정치 활동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비하면 저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약간 영한 측면이 있어요. 글쎄, 저 5분 중에서 누가 당선될 것 같냐? 저한테 물으신다면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나 방송 끝나고 말이에요. 맨날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틀리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저한테 귀뜸을 주시면 제가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제가 아마 나중에 저분 중에 저가 얘기하겠습니다. 5분 나온다면 제가 찍은 분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자, 저보고 만약에 오세훈 전 시장을 인터뷰하라고 그러면 네. 저는 첫 질문 저걸 하고 싶어요. 뭐요?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십니까? 아니면 아하. 같은 사람을 또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 부분들. 왜냐면 얼마 전에 언론에서 자기는 네. 본인은 그때로 가도 똑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물론 나요.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정말 네. 속마음을. 왜냐면 저것 때문에 야인이 됐었고 그랬죠. 당내에서도 엄청 야, 비판받았죠. 그거 왜 가지고 서울시장 날라가 당의 세력이 기울게 됐죠. 네, 박원순이라는 지금 굉장히 큰 정치적인 당시 야당 네. 지금의 여당과 정치적인 거물을 만들어주고 다 저것 때문에 시작된 거니까 네. 아마 저는 이제 정말 오세훈 전 시장이 저걸 후회하는지 아닌지 저는 궁금하고 그리고 일단 이제 본 얘기로 돌아가면 보시면 그러다가 지금 굉장히 야인생활 많이 했습니다. 한 7년 가까이 야인생활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무상급식 때문에 서울시장 사퇴하고 그다음에 휴직일을 가지다가 지난 총선 때 종로구에 출마했는데 이제 정세균 전 의장한테 낙선을 한 게 되죠. 그리고 2017년 2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이제 새누리당 탈당했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바른정당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당적 상태로 있다가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에 내일 입당한다는 건데 네. 입당해서 맞는 지위를 보세요. 미래비전 특위위원장. 네. 저 사실 좀 의미가 있죠. 미래비전. 왜냐하면 지금 김병준 비대위 물론 정치인들 당직이 저런 특별 당직도 아니고 위원회 위원장 맡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김병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오면서 제일 처음에 한 얘기 뭐죠? 인적 청산이 아니라 네. 미래에 대한 비전과 가치예요. 네. 보수 세력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정립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노믹스 얘기도 내놓는데 어쨌든 특위위의 이름 제목이 미래 비전 특위다. 네.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이 추구하는 보수의 미래와 보수의 가치가 좀 맥이 다 있는 측면이 있죠. 그렇다고 보면 나름대로 지금 현 자유한국당 비대위 지도부는 다시 입당하는 오세훈 전 시장을 상당히 예우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현재 시점에서는. 당권 도전을 염두하고 그러면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수 저는 있습니까? 100% 그렇게 확신합니다. 당권 도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다음 달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이제 내년 2월에 전당대회가 되면은 당대표로 선출을 하는데 다분히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왔고요. 현재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사람은 사선의 정우택 의원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지금 얘기했지만 낙선한 정치인에게 정말 아픈 거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욕을 하는 것보다
잊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잊혀지는 것인데 당대표로 선출이 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어쨌든 돌아와서 본인의 존재감을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정치인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승부 포인트를 넘지 않고 정치인으로 뭐 당권은 물론이고 나아가 대권까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염두에 두고 저는 출마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또 오세훈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한국당 내에서도 어떻게 오세훈 정도면은 전 시장 정도면은 대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뭐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네. 일단은 새로운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릇을 비워야 채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어떤 반성과 쇄신,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 인적 청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얻고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일종의 선순환 구조인데,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기득권을 누렸던 대표적인 이른바 진박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렸던 국회의원 중에 누구 한 명 기득권을 버린 사람이 없고, 네.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어떤 쇄신하는 이런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이 입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한 사람이 입당하는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네. 자체가 거듭나면서 흐름 자체가 바뀌어가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내에서도 아마 다양한 시각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선순환이 되면서 흘러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혼자 당에 들어간 모양새가 돼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를 결심한다면요, 다 예상하시겠죠? 이분과 맞붙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우리당 사람 아니야. 서울시장 직접 출마하실 계획은 아예 없으신가요? 자, 지금 당내 경선, 개파 갈등에 이것까지 합쳐주면 정말 복잡하고 치열하겠어요, 이제. 이미 개파 같은 1차는 아마 12월에서 원내대표 경선에서 한번 부딪힐 거고요. 네. 의원들끼리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마 11월 한 중순쯤으로 예정되는 아마 조강 측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비대위에서 의견이 있어야 될 건데, 이제 인적 쇄신안이 어떻게 되느냐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달에 당내 당대표 경선이 있는 건데, 저 굉장히 중요한 경선이죠. 왜냐하면 다음 총선 공천권을 가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이후에 홍준표 대표가 당시 대표가 당선됐던 것보다 했던 그 전당대회가 훨씬 중요한 전당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총선에 공천권을 가지니까 글쎄 몇면은 여러분들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당장 예상할 수 있는 후보군은 저 후보군인데 새로운 인물은 없죠.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총선도 아니고 당당대회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리라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정치 신인이 어떻게 전당대회를 나갑니까? 당 내에 네.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지금 다른 당 이해찬 대표, 손학규 대표, 정동훈 대표도 사실은 굉장히 예전부터 그렇죠. 정치 활동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비하면 저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약간 영한 측면이 있어요. 글쎄, 저 5분 중에서 누가 당선될 것 같냐 저한테 물으신다면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나 방송 끝나고 말이에요. 맨날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틀리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저한테 귀뜸을 주시면 제가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제가 아마 나중에 저분 중에 저 얘기하겠습니다. 5분 나온다면 제가 찍은 분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자,